네,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시간 최이마의 TMI를 통해서 일발장전 진행자인 최이마 앵커를 패널로 모셔서 궁금했던 시장의 많은 TMI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우리 권지현 아나운서 어디 갔나? 네. 일이 대신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뭐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죠. 뭐 네. 우리 아나운서분들 후배들이 화이팅. 네. 패널로 물어봤던 질문들 이제는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어떻게 보면 이달의 가장 큰 이벤트였던 3월 FOMC를 소화했고 네. 또 어제는 이제 영국 간밤이었죠.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기준금리 0.25%, 또 스위스에서는 0.5%포인트를 올렸는데 일단 3월 FOMC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일단 금리 인상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또 향후 우리 시장은 어떻게 또 영향을 받을지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질문이 포괄적이네요. 네. 일단은 그 아침에 오프닝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 커미트먼트를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봐요. 근데 문구가 보면 첫 번째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겁먹지 마라.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니라 부총재가 있어요. 연준 부총재가 성함이 마이클 바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청문회를 나가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과거의 리먼 사태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르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들 지금 파산이 몇 군데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한 6개 정도는 더 지금 노려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6개가 다 파산한다는 건 아니고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SBV, 실리콘뱅크 뱅킹이 급성장한 거는 경영상의 과도한 공격적인 경영. 이게 약간 인재에 가까운 거죠. 죄송합니다. 인재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음 주에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사전에 포석을 깔고 그래서 연준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그래도 과도했잖아요. 긴축이. 그 은행의 이번 문제로 인해서 한숨을 좀 돌려서 결국에는 비둘기를 품속에서 이렇게 꺼내는 그게 나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또 몇 번 저희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영어식 표현으로 이제 ongoing rate increase라고 하는 표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했잖아요. 그 문구를 싹 지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제 우리 환율 시장에서는 갑자기 외국인들이 달러 팔아! 말하고 미국 연준이 비둘기를 품었다. 이래갖고 달러를 확 파는 그런 게 좀 나와서 도비시했다. 이게 결론이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조금 올리고는 있지만 어제 영국 영란은행도 그렇고 근데 우리한테는 좀 기준점이 되는 게 RBA.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하고 뉴질랜드, 이 아시아, 환태평양 아시아권으로 다 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쪽이랑 시그널을 맞물리면은, 하반기에 조심스럽지만 금리를 좀 완화하는 스탠스들을 좀 할 거라고 봐요.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문제의 인식이 됐고 그 문제에 따른 처방전을 지금 마련해 놨기 때문에 뭔가 좀 도출이 되더라도 크게 출렁거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봐야죠. 그렇다면 일단 다음 주에 그럼 또 그 발언이 어떻게 보면 그 처방전에 재를 뿌릴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또 비하인드 얘기인데. 네. 재밌네요. 너무 비방용으로 말하는. 네. 퍼스트 리퍼블릭의 이제 조정을 JP 모건하고 11개 은행이 출자를 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사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있는 예금자들의 고액 예금자들을 JP 모건으로 옮겨요. 그 JP 모건이 다시 예치를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름갈이라고 택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납세자들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세금으로 구제금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부 공화당 쪽에서 이제 반기를 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는 거를 좀 제한하는 거고, 특히 스위스의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UBS로 넘어갔잖아요.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CS 문제가 터졌을 때 미국의 은행들이 눈독을 잔뜩 들였어요. 뭐 살려고. 근데 스위스에서 보니까 이게 블랙머니들이 스위스는 많거든.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은 계좌가 다 까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스위스 은행인 찾아보니까 UBS가 남았거든요. UBS가 인수해라. 그래서 UBS가 인수하고 대신 뒤에서 보존을 좀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지킨 거죠. 스위스가 만약에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미국계로 넘어갔으면 스위스가 중립국이잖아요.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단 이틀 만에 그게 후다다닥 이루어지니까 미국에서는 어제 파월 의장도 그랬지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싹 웃었거든.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예. 자, 그럼 일단 다시 한번 포인트로 오자면 네. 일단 아직은 그래도 중소은행 규제, 강화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 금리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앵커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은행 시스템 안전하다고 보고 또 시장도 이러한 흐름을 그래도 우호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국내의 영향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조금 장중에 나왔던 거는 새마을금고 PF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새마을금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SVB라고 하는 뱅킹, 인터넷 뱅킹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뭐 토즈 이런 것들인데 우리도 이제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도 뭔가 이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막 당국에서 사전적으로 이게 뭐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뭘 해야 되느냐? 금리를 잡아야 되거든. 금리를 낮춰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모든 지표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장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인가, 그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시청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그렇죠. 사실 뭐 시장 은행 시스템이 어떻고 맞아요. 뭐 그건 결국은 이제 고민만 많아지는 거지. 네. 중요한 거는 실제 리얼머니의 수익률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야 그래 종목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조금 뭐 종목이 어렵다고 하면 사실 1분기가 벌써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1분기를 돌아봤을 때는 딱 세 가지더라고요. 네. 2차 전지가 거의 뭐 주도권을 잡았고 네. 뒤이어서 로봇과 AI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세를 좀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다음 타자는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 2차 전지가 강한데 네. 2분기는 과연 주도주가 바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새로운 뭐 주도주의 등장 아니면 여전한 2차 전지? 어떻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2차 전지가 이 양극재죠. 2차 전지 전체가 다 지금 불붙은 건 아니거든요. 셀 업체들은 주가가 좀 미온적이죠. 대형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양극재에 해당되는 에코 삼형제. 그렇죠. 네. 너무 근데 강해요. 양극재가 꿀 빨고 있는 건 맞아요. 꿀 빤다는 표현이 맞나? 달콤한 수익을 그렇죠. 많이 보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셀의 원가 구조를 보면은 양극재가 한 40에서 45% 정도 차지하거든요. 제일 비싸죠. 거기에 음극재가 한 20에서 25%.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이 또 한 20%, 분리막이 한 10%. 분리막이 지금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분리막 원가 업체들, 구조로. 네, 동박이나 뭐 SKI 테크놀로지 주가가 무거운 게 뭐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전해질에서 이제 양극재에서 계속 뭐 하이 퍼포먼스가 이제 예전에 NC 3원 이거 너무 많이 가는데 3원계로 NCM 계열이면은 구반반이 지금은 주류인데 육돌돌이라고 하는 시장 용어지만 네. 그 육돌돌 때 이율이 이제 40% 그러니까 차지하는 가격이 근데 구반반으로 가면서 45%까지 올라가니까 양극재가 지금 하여튼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서 뭐 그거는 잔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네. 양극재가 가장 좋기 때문에 사실 1분기 주도주에서도 양극재가 가장 선봉에 섰습니다. 그럼 2분기에는 2차 전지가 만약 간다면 그동안 미온했던 셀이라던가 분리막 쪽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리막은 좀. 조금 그렇고 음극재. 음극재. 네, 음극재 전해질. 왜 음극재가 더 전해질 쪽. 전해질 쪽.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더라도 음극재, 그러니까 이제 전해질 쪽이 옛날에는 전해액이라 그래서 이렇게 거의 수용성으로 막, 왜 우리 건전지를 다 쓰고 나면 뭐
분리해 보면 죽 뭐 흐르는 거 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전에 액이 약간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지? 밥에다가 라면 스프 넣어가지고 비비듯이 이게 약간 좀 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전해질도 발전을 하는 형태가 돼서 전해질 쪽이라면 후성이 제일 요즘 나오네. 네. 후성하고 엔캠이 두 번째인데 엔캠은 어제 이제 그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죠. 근데 미국의 공장이 잘 돌아가요. 1공장이 잘 돌아가고 2, 3공장도 추가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셀 업체 옆에다 붙여놓으면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전해질 쪽에 첨보 같은 데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아니 2차 전지 본다면은 근데 거길 지금 본다는 건 아니고 사실 저는 2차 전지의 양극재는 뭐 저 단계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종교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2분기 새로운 주도주의 등장에도 어떻게 보면 1분기의 연속성이 있다고 예상을 저는 한다고... 반도체 일부하고 디스플레이하고 네. AI 이렇게. 그렇다면 혹시 다음 주 한 발에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 준비되어 있을까요? 훅 들어오는데? 한 발은 원래 훅 가야죠. 그렇죠. HPSP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떴어요, 오늘.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업들인데 네네. 어제 삼성전자가 물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은 사실 노출이 자꾸 되면은 가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서두가 좀 그렇지만 기사가 나오는 거를 따라가면은 늦어요. 특히 또 해외발 이슈는 더 늦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거를 영문 그쪽 기사도 늦지만 그거를 다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여기에 전달하면 내가 그 기사를 본 때는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은 얘기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어떻고는 이미 주가는 눌려 있다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타개하기 위한 삼성의 행보인데 OLED하고 후공정을 지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막 들썩이죠. 그러면은 선도하는 디바이스 해외 빅테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에서의 분명히 무슨 시그널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 애플이 지금 비교적 조용한데 뭔가를 강하게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 뒷불, 3뒷불이라고 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뒷불, LG 디스플레이 이쪽하고 지금 어떤 XR 기계 제가 요즘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AR, VR 요거 하고 디스플레이, OLED하고 시간 막하네. 지금 몇 분에 우리 클로징이래요? 53분이래요. 53분. 네. 자, 아직 2분이 남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한 발을 또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은 좀 분석하고 있는데 HB 테크놀로지라고 HB 있어요. 테크놀로지. 사실 반도체도 너무나 많잖아요. 특히나 요즘 시장에서는 AI도 관련 칩도 반도체 관련 주로 구분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반도체 기업일까요? 네, 설계하는데 요즘 팹리스들을 많이 키운다고 정부도 하잖아요. 그러면 팹리스 업체들 오늘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주가 또 들썩거리고 있고 가온칩스 같은 데도 그렇고 좋아요. 우리 한번 했을 때 넥스트 칩 같은 데도 자율주행하고 영상 처리하는 거 이게 카메라 영상 처리 이쪽도 지금 조용한데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들도 좀 볼 수 있죠. 나무가 MC넥스 너무 조용하거든요.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B 테크놀로지는 지금의 이거 분석해봐야 돼요. 네. 저기 떴을까? 네. 네,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2분기 연속성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 아래에서 반도체 소부장도 주목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TMI를 통해서 시장의 전략도 한번 얻어봤습니다. 네, 너무 유튜브 방송처럼 했는데 그냥 부드럽게 제가 생각나는 거를 전해드렸으니까 좀 쉬엄쉬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주말엔 별일 큰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잘 넘어갈 것 같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의 재료를 가지고 적응하면서 시장 대응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